네, 시장의 방향성이 애매합니다. 거의 보합권 흐름에서 뭔가 관망하고 있는 흐름들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이런 장에서는 또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시장을 바라봐야 될지 프로의 시선에서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썬투자의 송범선 실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보니까요, 오늘 주제를 또 2차전 쪽으로 잡으셨는데 좀 자세하게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보여주시죠. 자, 2차 전지, 유럽, 미국, 한국의 성장성은 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2차 전지를 우리나라만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각국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전체적인 파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각 나라별로 성장성이 좀 궁금하고 유럽 같은 쪽에서는 2차 전지 지금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네, 각 나라별로 봤을 때 네. 이제 뭐 중국도 있을 거고 미국도 있고 유럽이 있고 또 우리나라도 있는데 사실 유럽의 지난해 그러니까 이 작년의 해를 보면은 역성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성장성이 좀 완만하게 잘 나오고 있고 네. 중국도 워낙에 또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인데 영국이나 뭐 프랑스, 독일 이쪽이 역성장이 되고 있었다. 뭐 자료화면을 잠깐 보고 싶은데 보시면은 제 왼쪽이 이제 유럽입니다. 네. 왼쪽 유럽인데 지금 보면은 흰 색깔이 이제 작년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완전 마이너스였다. 마이너스고, 근데 이게 이제 마이너스 역성장에서 지금 플러스 16%로 올라섰죠. 그래서 이런 점들이 물론 다른 미국이나 중국이 더 높긴 하지만 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16%로 올라섰다는 거는 거의 무에서 유를 창조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성장률이다 이렇게 보고 유럽이 시장이 큽니다. EU 이쪽이.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유럽의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 CO2 배출 규제 강화에 따라서 이 신규 모델이 확대가 되고 있고 이런 점들이 이제 중요하고 또 보시면은 또 미국과 중국 역시 양호하게 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 약간 주춤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워낙에 미국이나 유럽에서 좀 이렇게 견제를 많이 하고 관세 같은 걸 많이 매기잖아요. 중국으로. 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성장을 하고 있고, 지금 이런 점들이 또 보여지고, 유럽이 가장 CO2 배출량, 이거 조절 때문에 자동차, 내연기관차를 규제를 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되고요. 두 번째 자료 사진을 좀 보면요. 독일이 지금 중요합니다. 독일이 이 정부 지원금이 중요한데요. 독일이 이제 원래 보시면은 보조금 지급을 하다가, 네. 보조금 지급을 계속 축소했죠. 축소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작년 12월에 아예 그냥 철폐했습니다. 보조금을, 보조금을 없앴어요. 그래가지고. 판매량이 안 좋네요. 네, 그래서 독일이 이제 보조금을 지급하다가 축소하다가 작년 12월에 없앴다가 올해 9월에 다시 부활시켜가지고 보조금을 지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게 어떤 기준이냐면은 독일이 유럽에서는 굉장한 선진국입니다. 그래서 제일 경제적으로 1등이죠. 네, 그래서 유럽에서는 뭐 영국, 프랑스도 좋지만 독일이 어떻게 보면 선진국으로서 그런데 다른 나라들이 독일의 경제 정책을 막 따라하더라고요. 그래서 독일이 작년 2023년 12월에 전기차 보조금을 없애니까 다른 나라들도 막 덩달아서 따라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가는 정책, 그런 약간 거군요. 낙수 효과 뭐 그러게요. 그런 식으로.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번에 다시 보조금을 부활하면서 다른 나라들도 뭐 다시 좀 부활할 그럴 조짐이 가능성이 보인다. 생기는 거죠. 네, 예. 그렇게 보여지고 있어서 지금 뭐 2년 동안 축소하다가 다시 부활했기 때문에 없애고 다시 부활했기 때문에 뭐 불과 근데 뭐 10개월, 9개월 만에 다시 부활된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정책적인 기조를 다시 한번 친환경으로 독일이 좀 잡았다라는 걸로 좀 보실 수 있겠고, 네. 아까 전에 뭐 그 표에서 보시면 오른쪽에도 영국의 전기차 판매량 전망치인데요. 영국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어서 긍정적이고 보시면 오른쪽이 영국이죠. 영국도 이제 흰색 막대가 올라서고 있죠. 그래서 독일하고 영국 그러니까 가운데 이렇게 돼 있는 건 이게 퍼센트입니다. 퍼센트는 약간 성장성이 줄어들 수 있지만 결국은 막대 흰색 막대를 보면은 우상향이 나간다. 이거를 좀 보실 수 있겠고 여기에 대한 배경이 또 유럽이 이제 EU가 중국에다 전기차 관세를 폭탄
부과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기존의 관세 10%에서 뭐 45.3%까지 대폭 이렇게 상향 조절을 하거든요. 그래서 중국을 견제하고 네. 폭탄 세금으로 그리고 자국들의 그런 것들로 인해서 좀 긍정적인 우리나라 쪽에는 관세를 많이 안 매기거든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관세를 많이 안 매기는 대한민국이 좀 이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주춤했었을 때 그 주춤한 시장을 국내 완성 전기차들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당연하죠. 어쨌든 지금 뭐 파라시스나 뭐 이런 중국에 저번에 뭐 화재 사건이 있었던 그런 거보다는 국내에 있었던 요즘 뭐 잘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뭐 삼성 SDI도 현대자동차와 계약을 맺고 잘하고 있고 네. 뭐 LG 에너지솔루션도 뭐 벤츠 그리고 포드 뭐 계속해서 계약 맺고 있으니까 유럽 쪽에도 계속해서 좀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전기차 쪽에 보조금을 늘린다라는 것을 좀 포인트로 보셔야 되는 것이 아닐까 좀 이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유럽 같은 경우에서는 마이너스에서 빠르게 좀 이제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중국에선 박차를 가했다가 약간 숨고르기 구간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어떻습니까? 잘 팔립니까? 미국에서는 뭐 아까 전에도 보셨다시피 뭐 유럽도 이렇게 많이 성장하지만 미국도 성장세를 계속 달리고 있고요. 가장 견조한 것 같아요. 네, 가장 뭐 안정적으로 잘 올라가고 있고 일단은 뭐 테슬라 이런 굴지의 기업이 있으니까 좀 잘 받쳐주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만약에 여기서 테슬라가 흔들린다 그러면은 미국도 흔들릴 수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면은 삼성전자가 막 흔들리면은 반도체도 흔들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행히도 SK하이닉스라는 이 다시 치고 올라가는 HBM 쪽으로 치고 올라가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잘 버팁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들이. 자, 그런데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테슬라가 흔들리면 이번에 뭐 로보택시 같은 경우 로보택시 발표하고 가이드라인이 구체적으로 없다 그러니까 막 와장창 떨어지는 이런 전기차 업체들이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래서 저는 비테슬라 판매 성장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테슬라 말고 다른 업체들 예를 들어서 궁금한 건 그럼 테슬라를 제외한 다른 기업들이 올라가게 된다라는 건 업황 자체가 뭐 캐즘이나 이런 거를 돌파해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까?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산업 규모가 커지는 거다 보니까 테슬라 혼자만 달리면은 테슬라가 만약에 고꾸라지면은 산업이 완전 무너질 수 있잖아요. 근데 다른 업체들도 같이 좀 성장하면은 테슬라가 위기가 닥쳐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일론 머스크가 뭐 발언을 했는데 뭔가 실언을 했다, 실수를 했다, 뭐 이래도 뭐 다른 회사들이 또 다 잘 치고 올라가면은 좋을 것 같고요. 비테슬라 그러면 뭐 여러분들이 뭐 많이 아시는 뭐 리비안이라던가 또 요즘 GM, 포드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완성차 업체였는데 거기서 넘어가고 있는 요즘은 회사죠. 전기차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포드 같은 경우도 이번에 LG 에너지솔루션하고 이제 계약을 맺고 이렇게 하는 거고 그밖에 뭐 스텔란티스 등등의 이런 비테슬라 기업들이 있는데 비테슬라 판매 성장률이 2024년에 36% 그리고 2025년에 34% 예상되고 있어서 지금 테슬라가 좀 흔들려도 비테슬라 업종들이 잘 받쳐주지 않을까. 그래서 산업 전체 규모가 이제 성장하고 전체적으로 잘 돼야 바이오 기업들도 보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렇죠. 바이오 기업들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최고의 기업이 약간 주춤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이 약간 주춤할 때 막 알테오젠이 치고 올라가고 이런 것처럼 테슬라가 주춤해도 뭐 리비안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회사들 이런 뭐 GM이라던가 포드 이런 회사들이 좀 좋아져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혼자 가면 안 됩니다. 업황 자체가 살아나려면 모든 기업들이 같이 전반적인 움직임을 봐야지 투자자 입장에서도 캐즘이 해결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계속 자료들을 보면요. 유진투자증권 자료를 많이 좀 갖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정확하게 아는 게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유진투자증권 입장에서는 항상 그 2차 전지와 관련해서는 조금은 보수적이지 않았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뷰 자체가 이제 돌아선 거로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좀 단기적으로 봐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올해 초까지만 해도 유진투자증권 자료를 보면은 대부분 이제 까는 자료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이제 유진투자증권의 한병화 이 연구원이 유명하시죠? 네, 2차 전지 산업 뷰를 부정에서 긍정으로 돌아서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좀 좋은 자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많이 가져왔는데 어쨌든 이제 에코프로 뭐 안 좋다, 뭐 양극재 안 좋다 계속 이렇게 공격하던 사람이 이제 의견을 바꿨다 보니까 K 배터리 이런 쪽으로 고밸류 너무 주장했는데
근데 이분이 이제 긍정적으로 배터리 산업 K 배터리 좋다. 근데 최근에 또 보니까 아직 에코프로비엠은 뭐 고평가됐다 이런 자료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네. 완전히 다 넘어간 뷰는 아닌 거고 네, 변화가 생기고 있다. 에코프로비엠은 약간 고평가됐는데 네. 또 다른 전체적으로 뭐 첨보라던가 기타 뭐 2차 전지 업계가 점점 K 배터리가 좋아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뷰를 매기고 있고 독일 보조금 이런 쪽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서 이런 점에 따라서 좀 전반적으로 긍정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네. 한번 나오시면 파장이 네. 컸었는데 그런 분한테서 이런 변화들이 나온다는 것도 또 하나의 또 신호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지난주부터 이번 주 내에서 또 2차 전지 관련된 또 업체들 중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빼놓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과의 이런 관계가 조금 더 돈독해지는 공급 계약 소식이 나온 바 있어서 주식으로도 확실히 좀 반응을 하는 상황이 있었는데요. 근데 확실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시장이 뭐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기 때문에 반응을 제대로 못하는 건지 아니면 그렇게 객관적으로 봐도 큰 규모는 아닌 건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규모는 엄청 크다고 판단합니다. 네. 규모가 13조 원 규모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알테오젠 기술 이전 할 때 뭐 대박 났다 그러면서 알테오젠 막 이렇게 올랐잖아요. 그게 이제 머크에다가 5조 3천억 원이니까 그리고 리가켄 바이오 최근에 엄청 올랐는데 네. 이거 기술 이전이 2조 3천억 원입니다. 2조. 그리고 뭐 그런데 리가켄 바이오 알테오젠 엄청 올랐잖아요. 사실 기술 이전 말고는 그 전에 이 회사들은 유명하지가 않았어요, 사실. 그런데 네. 플랫폼 기업으로서 사실 뭐 셀트리온이나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만큼 인지도가 없었는데 이런 기술 이전이 5조, 2조 이러니까 그런데 이번 LG 에너지 솔루션은 13조입니다. 13조. 그러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네. 규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게 아쉽다는 거죠. 이틀 전 화요일 날 이게 나왔는데 주가가 안 올랐어요. 주가가 안 올라서 좀 아쉬운 부분인데 어쨌든 109기가와트시 규모의 전기밴 100만 대분 이거니까 굉장히 큰 규모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뭐 엄청 전기밴에 많이 들어가는데 이 전기밴이 이제 상용차라고 하죠. 상용차가 승용차보다 납품 단가도 높고 계약 기간도 길다 보니까 좀 꾸준한 수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성격이군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네. LG 에너지 솔루션은 또 저번 주만 해도 그 벤츠랑 계약을 맺었잖아요. 그랬죠. 네, 근데 벤츠는 아까 말했듯이 독일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벤츠가 이제 이런 점들에 따라서 벤츠 예전에 뭐 청라에서 화재, 파라시스 배터리 네. 써가지고 화재 내고 이랬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국내 LG 에너지 솔루션에 쓰면서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했겠죠. 그래서 그만큼 인정을 받고 있다. 불도 잘 안 나고 미국의 포드와 이렇게 벤츠한테도 인정을 받고 있다, 성능을 좀 인정받고 있다 이렇게 보고 증권사들의 목표가가 상향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그래서 네. 기존에 45만 원이었던 현대차 증권 같은 경우는 56만 원 선으로 올랐고요. 그리고 신한투자증권은 43만 원이었는데 48만 원까지 올렸습니다. 현재 40만 5천 원입니다. 네, 그렇죠. 목표가 상향 조정이 돼 있고 앞으로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부분들을 언급해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이런 2차 전지에 대한 변화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탑픽 종목은 그럼 LG 에너지 솔루션 보시는 겁니까? 근데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도 좋은데 네. 일단은 LG 에너지 솔루션을 2위로 보고 있고요. 네, 네. 그다음에 1위를 LG 화학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같은 식구네요. 네, 같은 어쨌든 LG 에너지 솔루션의 아버지죠, LG 화학이. 근데 왜 그러면은 둘 다 뭐 같이 올라갈 것 같아요, 올라갈 때는. 근데 이제 어쨌든 LG 에너지 솔루션의 지분 81%를 LG 화학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나중에 실적 반영은 다 연결 재무제표로 될 것 같고. 소재도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여러 가지 공급하고 있고 또 LG 화학이 굉장히 지주사로 바뀌면서 너무 이렇게 눌려서 주가가 할인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뭐 PBR이나 PER 이런 순을 보면은 LG 화학이 훨씬 더 저렴한 저평가된 부분이고 지분 가치에 대한 주가 모멘텀이 발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뭐 벤츠, 포드, 뭐 13조 원 이런 규모들을 고스란히 좀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더불어서 LG화학이 또 최근에 바이오 쪽으로도 네. 활발히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바이오 산업 성장 많이 하잖아요. 이쪽과 2차 전지 산업 이런 쪽으로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화학은 저는 목표가를 50만 원으로 네. 보고 손절가는 25만 3천 원으로 해서 LG화학을 오늘의 탑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2차 전지와 관련된 성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변화점을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탑픽 종목으로 LG화학이 있으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프로의 시선이었습니다.